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컨쇼 대표 서영진입니다. 자,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바로 건국대학교입니다. 건국대학교 2022학년 수시 대학 분석방송 네 번째 대학교인데요. 학교장 추천이라는 것이 지역균형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전형으로서 아이들을 선발하는데,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어떠한 전형이었고 이번에 지역균형은 어떻게 아이들을 선발하는지, 또한 이 지역균형에 대한 합격 예측 데이터를 한번 학과별로 좀 예측을 해봤는데, 그것도 한번 마지막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부터 출발해볼까요? 고고! 자, 건국대학교입니다. 건국대학교 주요 핵심 변경사항을 좀 보도록 할게요. 자, 학교장 추천이라는 게 있었어요. 학교장 추천은요, 솔직히 교과 전형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어요. 교과가 30%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교과 전형이 아니고요, 서류 평가를 통해서 전공적 합성을 엄청 많이 보던 학종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가지고 솔직히 교과 전형을 집어넣을 때 특목고 애들이 좀 유리했던 전형이다 라고 보면 되는데, 전체 인원이 445명이 뽑았는데 요번에 요게 이렇게 바뀌었는데, 첫 번째 포인트, 지역균형으로 선발하는데 340명으로 인원이 줄었어요. 이해가시죠? 그래가지고 교과 100%를 보는데 이거는 진짜 단순 내신 등급 컷 가지고만 보는 거기 때문에 서류를 평가해서 서류 평가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진짜 공부 잘하면 대학 갈 수 있는 길이 또 하나 열린 게 바로 지역균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대신 작년에는 최저가 없었겠죠. 왜? 학종처럼 뽑았기 때문에 최저가 없었지만 이번 년에는 최저가 있어요. 잘 보셔야 됩니다. 두 개 합 5예요. 이건 뒤에 가서 다시 볼게요. 두 개 합 5라는 건 2, 3 해서 5 만들면 된다라는 거예요. 1, 4도 되고요. 이런 식으로 이해가시죠? 자,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,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. 누구랑 비슷하냐면 경희대학교랑 비슷해요. 그렇죠? 자, 수능 최저를 적용하고요. 미적 또는 기하 선택 중 하나를 해야 된대요. 자연계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요. 그리고 과학 과목 중에 두 과목을 반드시 응시해야 된대요. 이거는 누구냐면 이제 자연계 애들,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화통을 보면 안 되나봐요. 자, 그리고 추천 명단만 받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그러면 어떤 식일까요? 자, 지역균형 전발 같은 경우는 교과 1000점 만점으로 뽑아서 100%를 하고요. 1000점으로 그냥 하기 때문에 이런 자소서나 이런 것들 들어가지 않고요. 교과에 대한 내신 등급이 그대로 들어가서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두 개가 뭔데, 이거를 좀 봐야 될 게 누구냐면 바로 주요 대학교들이랑 좀 볼게요. 경희대학교 고교육계 같은 경우도 두 개 합 5고요. 시립대가 3개 합 7이에요. 별표. 다음 시간에 저희 시립대 해드릴 거예요. 그리고 외대가 두 개 합 4예요. 대박, 완전 높아, 외대. 이렇게 두 개 합 4잖아요. 그러면 이거 점수 때 무너져 내릴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요번에 외대 때 다시 해드리겠지만 빵꾸 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. 만일 수능만 어렵게 나온다면 이거 진짜 수능에서 최저만 맞춰주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. 두 개 합 4가 쉬운 거 아닐까요? 아닙니다. 두 개 합 4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겁니다. 근데 경희대학교는 두 개 합 5예요. 이해가시죠? 둘둘과 둘삼의 차이인데, 이게 누구랑 똑같냐면 건대랑 똑같아요.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시립대예요. 시립대가 요번에 최저가 좀 세거든요. 시립대도 단순 내신 등급 갖고 합니다, 요번에. 그러다 보니까 모든 학교들과 좀 비교하고 이 학교가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. 이런 것들을 토탈적으로 다 계산하고 작년에 아이들의 합격한 데이터들,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재구성을 해봤어요. 왜 그러냐면 학교장 추천이나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교과로 뽑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, 그거를 교과로 했을 때 한번 어느 정도 수준의 아이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환산을 해봤고요. 그 다음에 지금 타 대학교에서 이제 선발되고 합격하는 아이들을 계산을 해봤을 때 요번에 지역균형 건대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아이들이 선발 라인을 구성할 수 있는지,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 안 넘어가지? 자, 컨쇼가 준비한 지역균형 합격 예상 등급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. 자, 국어 국문학과 같은 경우는 1.85 정도가 될 것 같고요. 지리학과는 생각보다 좀 비인기과다 보니까 매년 계산을 해봤을 때 좀 무너져 내린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2등급 때 초반도 한번 도전해봤으면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.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은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아시죠? 합격권을 되게 높게 만드는데, 요번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합격권이 높게까지는 형성
형성될 것 같지는 않고 1등급 때 중반 정도, 보통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저희가 건국대학교 지원할 때 1등급 때 초중반 정도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. 학종 같은 경우도. 그런데 교과로 따져봤을 때도 한 1.5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. 문화콘텐츠 1.7 정도 될 것 같고요. 경제학과 1.8, 국제무역학과 1.8, 융합인재가 1.7인데 보시면 비슷하게 형성되는 게 1등급 때 중후반대로 좀 형성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이게 경희대학교에 영향을 줘요. 왜 그러냐면 경희대학교가 문과가 건대보다 좋은 게 맞거든요. 이과는 모르겠어요. 이과는 모르겠지만 경희대학교보다 확실히 건대가 한 단계 아래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경희대학교 계산과 중앙대학교 계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저 라인을 계산해보고 여태까지 아이들이 지원해서 합격했던 점수 데이터들을 다 해보면 1등급 때 한 중후반 정도에서 왔다 갔다 거리더라고요. 그런데 만일 수능이 어렵게 나오잖아요. 그러면 2등급 때도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겠지만 1등급 때 중후반에서 왔다 갔다 한다. 그리고 부동산학과 같은 경우나 교육공학과 같은 경우는 1등급 때 후반에서 이거 부동산학과는 2등급 때 초반까지도 한번 도전은 해볼 수 있게끔 데이터 나오는데 그래도 1등급 때 중후반 정도, 그러니까 건대 문과는 1등급 때 중반이 나오면 어느 정도 안정권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고요. 자, 그러면 이과는 어떨까요? 이과 같은 경우는 뭘 봐야 되냐면요. 단과대학교를 좀 나눠야 됩니다. 단과대학교를 좀 나눴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뭐냐면 공과대학교 자연과학대학이에요. 자연과학 이렇게 된 거고요. 여기부터 여기가 뭐냐면 KU과학기술원이에요. KU과학기술원이고요. 여기부터 여기가 뭐냐면 상어대학이에요. 이렇게 세 개로 나눠줘야 돼요. 건대는 자연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계별로, 그러니까 단과대학을 나눠서 계산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. 아이들의 수준이 좀 차이가 나서. 그랬을 때 공과 자연과학대학교 같은 경우는 1등급 때 한 후반 정도, 1.8에서 1.97 정도, 요 사이들, 그러니까 1.8 정도에서 한 1.9 정도, 1.9에서 좀 무너진다면 2등급 때가 분명 나타날 것 같기는 하지만, 일단은 1등급 때 그러니까 중반은 나와야 된다라고 봐야 되고요. 대신, 요 과학기술원이 있잖아요. 과학기술원보다는 솔직히 과학기술원이 경희대보다 높게 평가되는 학과들이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경희대랑 이제 최저 라인을 비슷하게 구성했을 때 1등급 때 한 1.78에서 1.8 정도 요 라인 안에서, 그리고 한 1.6에서 1.5까지도 지원하는 아이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. 최저가 안 된다라면. 근데 1.5는 솔직히 무리수고요. 한 1.6에서 한 1.9 정도 사이로 아이들이 형성하는데 1.9나 2등급 때 아이들은 완전 도전권일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한 1.7 정도, 1.6 정도 그 정도에서 형성이 될 것 같고요. 상어대학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. 상어대학교 같은 경우는 2등급 때도 충분히 지원이 도전권으로 형성이 가능할 것 같고, 생명과학 특성화랑 수의에는 좀 이따 마지막에 얘기할게요. 미쳤나봐. 어우, 죄송해요. 수의대는 상어가 아니에요. 여기부터 여기가 상어대학교고요. 수의대는 수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때 상어대학교 같은 경우는 2등급 때인데 생명과학 특성이라는 데가 있어요. 생명과학 특성은 조금 높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, 대신 식품유통이나 환경보건, 식량, 축산 얘들은 2등급 때 초반 되면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필요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수의학과는 저희가 진짜 계산을 좀 해봤는데 한 1.47에서 1.5, 한 1등급 때 중반 정도는 나와야지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고, 저희가 예상 컷으로 해봤을 때 평균 컷에서 70컷 사이가 한 1.47 정도가 나오더라고요. 저희가 이 건대 점수가 어떤 점수냐면 평균과 70컷 사이의 점수를 형성한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점수는 평균 컷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. 그 좀 빠지는 데이터들을 좀 계산해서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정도 수준에서 합격 컷이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. 이 데이터는 건국대학교 합격한 아이들의 데이터를 이번 년에 맞게끔 한번 환산을 해봤고요. 그리고 다른 대학교 최저 라인이랑 요번에 인원들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봤어요. 건대 같은 경우는 요번에 선발 인원이 아마 좀 줄 거예요. 요 안에 지금 경쟁률이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. 근데 선발 인원이 줄 거라는 거는 좀 예상해가지고 그 부분도 조금 반영을 했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을 다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지원하실 때 기준선을 잡을 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고요. 다음 시간에 서울시립대 방송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. 저희가 이제 대학교 분석 방송을 하나하나 해드리고 있는데 좀 이제
서울대, 연대, 서울대는 안 할 거고요. 연대 해드렸고요. 그죠? 고려대학교도 저희가 해드릴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중위권 대학교들도 되게 많이 해드릴 겁니다. 그리고 또 하나 공지는 중위권 대학교들부터 중하위권 대학교들은 저희가 컨슈머토 옥탑방에다가 올려드릴 겁니다. 네, 그래서 컨슈머토 옥탑방을 찾아오시면 거기에다가 네, 대학교를 올려드릴 건데 어디부터 올려드릴 거냐면 국민대학교부터 성신여대, 뭐 광운대학교, 단국대학교 이런 학교들은 네, 옥탑방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컨슈머토 옥탑방으로 찾아오시면 될 것 같고요. 네, 나머지 대학교들은 저희가 컨슈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네,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합격을 하는 DNA 서영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